안녕하세요. 비글본 AI 제6강 유아트 통신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PIO에 있는 유아트를 연결해보고 유아트 통신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환경은 윈도우즈 10이랑 클라우드 9을 그대로 사용하고요. 비글본 AI와 5V 4A 어댑터, 그리고 지난 시간에 썼던 가변 저항과 LED 저항 세트, 그리고 브레드보드를 그대로 사용하고요. USB to UART 모듈이 필요합니다. 아마 저희가 첫 시간에 연결을 할 때 썼던 그런 3.3V가 지원되는 모델이면 되고요. 해당 케이블 연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별도의 JST 커넥터가 필요했지만 이번 시간에는 GPIO에 바로 연결할 거기 때문에 그냥 연결하기 위한 M-N 케이블이나 확장을 위한 M-F 케이블 혹은 변환이 필요하면 F-F 케이블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UART 통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UART 통신은 Universal Asynchronous Receiver Transmitter의 약자인데요. 해석하면 범용 비동기 송수신의 의미를 가집니다. 따로 프로토콜 I2C 같은 프로토콜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물리적 회로나 IC 같은 장치를 의미합니다. 특징이라면 RX, TX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전이중, 반이중, 단방향 방식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요. 전이중은 주면서 받을 수 있는 주면서 받는 게 동시에 가능한 방식을 말하고요. 반이중은 한쪽이 주고 있을 때는 한쪽이 받기만 되고 한쪽이 그렇게 되는 제일 쉽게 생각하면 무전기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단방향은 케이블 하나만 연결해서 A에서 B로 보내기만 가능하다거나 B는 그럼 받기만 되겠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전이중, 반이중, 단방향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 전이중 방식을 요즘엔 대부분 다 채택을 하고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통신 속도 같은 경우는 2400 bps, bps는 비트 퍼 세컨드의 약자로 1초당 2400 bps면 1초당 2400개의 비트를 전송한다는 의미입니다. 2400부터 4800, 9600 등등으로 해서 최대 11만 5200 bps까지 다양한 통신 속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UART 통신과 USRT 통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ART 통신은 위에서 말했듯이 어싱크로너스 통신입니다. 반면 USRT는 싱크로너스 통신인데요. 이 두 개를 합쳐서 USAR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징이라면은 이쪽은 동기 방식, 이쪽은 비동기 방식입니다. 동기 방식의 특징은 클럭핀이 따로 있다는 거고요. 비동기 방식의 특징은 보통 스타트와 스탑비트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따로 통신 속도가 선언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클럭핀에서 핀이 떨어질 때마다 클락이 떨어질 때마다 데이터를 읽어서 폴링 엣지라고 하죠. 이때마다 데이터를 읽어서 확인한 방식이고요. 여기에는 그냥 클럭핀 없이 데이터 핀만 있어서 확인하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요즘에는 이 핀 하나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비동기 통신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예전 버전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동기 방식을 사용하는 곳도 있긴 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GPIO 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사용할 것은 여기에 UART 3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P9번에 있고 21번과 22번에 해당됩니다. 회로도를 보면은 지난 시간 이 내용들이 다 있고요. 여기 21번과 22번에 각각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도 연결을 해 주었고요. 이쪽 연결을 하실 때 RX는 TX로, TX는 RX로 서로 교차되게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은 3이 TXD, 21번이 TXD니까 TXD가 가서 이 모듈의 RXD 쪽, 그러니까 모듈의 TXD는 이 비글본의 RX, 그러니까 이쪽 RX로 가도록
연결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연결이 완료되면은 이제 지난 시간과 같이 그대로 다 사용을 했고요. 이쪽에 여기 핀 2개를 달아서 컴퓨터에 USB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UART 통신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라우드9을 실행시켜 주시고요. CD dev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TTY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TTY5로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사용 가능한 부분이 되고요. 5, 0이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여기 UART 3번에 연결을 했죠. 근데 이 내부적으로는 2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좀 보려면은 저희가 2강에서 설정했던 디바이스 트리를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디바이스 트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빔에 ARM의 AM579 다시 커스텀 DTS를 보면은 여기 상단에 이제 P9, 21과 22에 대한 설정이 되어 있고요. UART 3번에 대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GXD, RXD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UART 3번인데 이게 내부적으로는 이제 2번에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TTY랑 통신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크린이라는 내장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 통신을 받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뭐 시리얼 포트몬이나 다른 여러가지 뭐 테라탐 등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처음 설치했던 퍼티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일단 연결하려면 장치 관리자에서 포트 번호를 미리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이쪽 장치 관리자를 보면은 11번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퍼티를 이제 실행을 해서 시리얼 모드로 바꿔주고요. 이쪽 COM11 그리고 속도는 9600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리얼 통신을 위한 창이 열린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창과 통신을 해보겠습니다. 스크린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건데요. 여기 오는 거는 통신 속도, 즉 BPS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은 암호 입력이 나오고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ABCDE라고 하면은 이쪽에 이렇게 나오면은 잘 된 거고요. 여기를 클릭한 상태에서 1, 2, 3, 4, 5를 입력하면은 이쪽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엔터키 같은 걸 눌러서 전송하는 것 없이 그냥 누르면 바로 전송되는 방식의 이쪽 스크린이나 퍼티 둘 다 에코, 그러니까 내가 입력한 걸 보여주는 게 없는 게 특징이라서 이걸 뭐 이쪽을 누르면은 계속 이쪽에서 나오고 여기서 누르면은 이쪽에서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퍼티를 이용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퍼티는 놔둔 채로 이 스크린을 종료하는 방법이 조금 독특한데요. 컨트롤 A를 누르고 이제 손을 다 뗀 상태에서 K를 누릅니다. 그러면 진짜 종료할 거냐 나오고 여기서 Y를 눌러주면 됩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A, K를 누르는 게 아니라 컨트롤 A를 누른 다음에 그냥 K만 누르고 종료해 주시는 방식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C++로 제어를 해볼 텐데요. 일단 UART라는 GPIO 클래스보다는 UART 기능을 위해서 UART라는 클래스를 새로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adc.cpp를 그대로 이걸 복사를 해서 uart.cpp라는 파일을 만들어 주고요. 실행해 주겠습니다. 제일 위에 이제 시리얼 통신을 위한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include asm termbit.h입니다. 그리고 GPIO 클래스 밑에다가
uart라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uart라고 해주고 세미콜론도 붙여줍니다. 이제 프라이빗 함수랑 퍼블릭들을 넣어줄 텐데요. 프라이빗에는 이제 아까 위에 했던 이 라이브러리부터 사용 가능한 이제 구조체라는 걸 가져올 텐데요. 구조체를 가져오기 위해선 struct terminus to uart terminal이라고 해주겠습니다. 스트럭처는 이제 구조체를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단순 변수들 그리고 이런 변수들의 모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함수까지도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클래스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래스 자체가 이제 자체 변수랑 함수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면 구조체는 함수는 이제 간접적으로 넣을 수 있고 각종 변수들을 모아서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스트링으로 디폴트 패스를 넣어줄 것이고요. 디폴트 패스는 dev 폴더입니다. 그리고 스트링 패스를 넣어주고 rate, 그러니까 통신 속도를 의미합니다. 통신 속도를 따로 넣어주고 파일 시스템으로 이제 fuart 그리고 상태 체크를 위한 스테이터스를 넣어주겠습니다. 퍼블릭으로는 이제 생성자와 소멸자를 먼저 만들어주는데요. 생성자에는 int로 된 num과 생성할 때 통신 속도만 일단 입력받겠습니다. 그리고 소멸자도 만들어주고요. 이 옆에는 이제 값을 쓰기 위한 write string 이라는 함수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스트링 이제 파라미터는 스트링으로 된 데이터를 받고 이제 값을 읽는 것도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int read 이쪽도 그냥 read value로 전부 통일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러면 밸류만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조금 바이트로 하겠습니다. 캐릭터 버퍼를 받고 랭스를 입력받습니다. 그러면은 스트링 쓰는 함수 그리고 바이트로 읽는 함수가 구분이 조금 가능하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었고요. 이제 각 함수들에 대해서 선언해 주겠습니다. 생성자를 만들어 줄 건데요. 생성자는 int num과 int borate가 있었죠. 제일 먼저 패스를 설정해 줍니다. 패스는 디폴트 패스에다가 ttys가 제가 이렇게 ttys 2번으로 시작했듯이 s를 넣어주고 받은 num을 그냥 바로 스트링으로 변환해서 넣어주겠습니다. 통일 속도는 borate로 입력받은 값을 그대로 넣어줄 거고요. 이제 uart 통신을 위한 여러가지 설정을 해줄 건데요. 설정을 하기 위해서 파일을 읽어옵니다. 패스로부터 이제 이 uart 통신을 위한 이 tty 이쪽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을 사용했고요. 캐릭터 형태로 넣어주고 RDWR 이러면은 읽고 쓰기가 다 가능한 게 되겠죠. 그리고 ctty랑 뭐 딜레이까지 다 넣어주겠습니다. ioctl이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정보를 가져올 텐데요. 일단 fuart에서 가져올 거고 tc get2 그리고 uart term을 가져옵니다. 이러면은 uart term이라는 여기 이 구조체에다가 이 fuart 여기 실행한 값을 tc get라 하면은 이 값을 읽어서 이제 이쪽에다가 넣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가져와서 uart term이라는 구조체, 그러니까 terminus2 형태의 구조체죠. 이거를 가져와서 넣어주겠습니다. 일단 읽었으니까 여기서 각종 설정들을 해줄 건데요. c flag는 로 해줍니다. 이거는 이건 납 표시죠. 그러니까 기존 보레이트로 돼 있던 거를 무시하고 end는 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냥 값을 지우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end 함수니까 예를 들어 기존 값이 1111이었고 보레이트가 뒤에 두 비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100이 not 보레이트 되니까 1100이 될 거고, 이걸 end 연산하면 1100만 남을 것입니다. 뭐 이게 만약 1101이다 그러면 보레이트를 제외하면은 뭐 이게 다 0이 되겠죠. 그러면은 1100 그대로 이렇게 남아서 보레이트를만 초기화시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레이트 초기화를 진행해 줬고요. UART 텀에서 C 언더바 C 플래그 OR는이라는 걸 이용하고 BOR로 적어줍니다. 이러면 이제 보레이트를 커스텀에서 넣을 수 있게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OR로 넣으면은 이 값만 넣고 나머지는 그냥 기존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시리얼 통신, UART 통신을 위한 설정을 몇 개 해줄 건데요. UART 통신 설정 첫 번째로 CS8을 넣어줍니다. 이러면은 전체 길이가 8비트가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까 여기서 보셨듯이 데이터 비트, 가운데 B를 데이터 비트라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 비트의 길이가 8개라는 의미입니다. UART 텀에 C 플래그에서 C록 이라고 정해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어 신호라는 부분인데 제어 신호를 없애주는 부분이고요. 텀 C 플래그에다가 C리드라고 이렇게 적어주면은 읽기 쓰기가 다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됩니다. 다음으로 통신 속도를 설정해 주겠습니다. 오스피드로는 이제 보레이트를 넣어주고요. UART 텀에 C 언더바 I 스피드도 보레이트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기존 설정 값을 UART 텀으로 읽어와서 설정들을 다 마쳤고요. 마친 설정을 다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IOCTL이라는 걸 이용하고 FUART에다가 여기에서는 이제 TC set2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UART 텀에 주소값을 넘겨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소값으로부터 값을 읽어서 FUART에 쓰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생성자니까 뭐 따로 리턴은 없을 거고요. 밑에 소멸자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소멸자는 뭐 사실 딱히 없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위에서 오픈을 했었는데요. 오픈하면은 이 파일을 점유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소멸할 때 클로즈로 닫아주는 것만 해주면 이제 소멸자는 완료가 됩니다. 이 사이에 UART 이제 아까 위에서 했던 write string과 read byte를 넣어주겠습니다. write string에서 넣는 값으로는 스트링 형태의 데이터가 있었죠. 데이터를 쓰는 거는 어차피 파일이 이제 열려있는 상태니까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스테이터스로 일단 받안을 하고 write 쓰는 곳은 FUART고 데이터를 이제 캐릭터 형태로 바꿔서 넣어주고 데이터에 length도 같이 전달합니다. 그리고 스테이터스를 반환하면 write 스트링이 간단하게 완성이 되었고요. 다음으로는 read byte를 넣어주겠습니다. read byte 형태는 이제 캐릭터 포인터로 버퍼를 입력받고 length도 같이 입력받습니다. 이거를 일단 스테이터스 선언해주고 read를 해줄 건데요. FUART에다가 버퍼 그리고 length를 넣어주면은 완성입니다. 일단 스테이터스까지 해주면 되고요. GPIO에 비해서는 조금 간단한 느낌도 있는데 뭐 사용하는 데는 이것만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서 일단 이 부분을 전부 주석 처리해 준 다음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UART를 선언해 주고요. UART는 아까 S2번이었죠? 그리고 속도는 9600으로 해주겠습니다. 다음에 UART.WriteString 테스트를 입력하고요. 5초 정도 기다린 다음에 readbyte를 해주겠습니다. UART.readbyte 위에 버퍼가 있으니까 그대로 버퍼를 사용하고요. length는 한 5개 정도만 읽어보겠습니다. cout으로 읽은 값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새 창을 열어서 여기서 g뿔뿔 uart.bp 오브젝트 컴파일을 진행해 주고요. 네,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관리적원안으로 실행해 줘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테스트라는 게 도착했고 1, 2, 3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 2, 3이라고 잘 읽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읽은 값을 기반으로 해서 값을 이제 저희 가변장에 달려 있으니까 가변장의 값을 이쪽에다가 넘기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write string을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쪽 밑에 있는 일단 init 부분은 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버퍼 읽는 부분을 응용을 할 거고요. while 문을 그대로 다시 활성화 시켜주고 밑에 value만 다시 주석 처리해 주겠습니다. DC에서 여기에다가 바로 적어주면 될 텐데요. uart.writeString 그리고 버퍼는 현재 캐릭터 포인터 형태니까 이거를 스트링으로 변환해 줘야 합니다. string 버퍼 이렇게 해주면 이제 캐릭터 포인터가 스트링으로 변환이 될 거고요. 뒤에 줄바꿈을 위해 이 부분도 추가해 주겠습니다. 라인피드와 줄바꿈 계획 문자입니다. 시간은 0.1초가 아니라 좀 더 여유롭게 0.5초에 한 번씩 값을 쓰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다시 저장을 하고 컴파일을 해줍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실행이 완료되었고요. 여기 5초 기다리는 게 있어서 그렇네요. 현재 약 2000 정도의 값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회전시켜 보면은 현재 가변장의 값이 이쪽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이제 응용해서 LED를 한번 켜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C로 종료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다가 추가를 해줄 건데 일단 이 위에 거를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버퍼를 하나 더 만들어 줄 건데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버퍼가 ADC 읽는 버퍼가 있고 이제 여기서 봤듯이 리드를 하는 버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버퍼 2로 이제 10개의 크기를 가진 걸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 있는 리드 바이트를 이용할 거고요. 값을 쓴 다음 버퍼 2에다가 이제 하나만 읽어 오겠습니다. 0 또는 1을 가져와서 쪽을 제어할 하겠습니다. value 대신에 버퍼 2에 0번을 읽어서 이게 만약에 1이 들어왔다 그러면 켜주고 else if를 사용할 거고요. 버퍼 2에 0번을 읽었을 때 0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0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별다른 내용 없이 ADC를 읽어서 Cout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버퍼 이제 write, UART에 write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UART가 read 바이트를 읽어서 이제 한 바이트를 읽습니다. 버퍼 2에다가 저장을 해줄 거고요. 버퍼 2에 0번 값이 0번이 이제 1이냐 0이냐 따라서
LED가 켜지고 꺼지는 게 동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컴파일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재실행을 해주고요. 현재 값이 잘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태를 보면 현재 LED가 켜져 있고 가변 저항 값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1이라고 써주면 LED가 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0이라고 입력하면 켜지고 1이면 또 꺼지고, 이렇게 이제 UART 통신으로 LED나 LED 값을 쓰고 가변 저항 값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종료를 해주고, 이것으로 제 6강 UART 통신하기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